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민혁입니다. 좀 전에 하나은행에 이어서 지금은 여러분들과 함께 IBK 기업은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각 항목별로 작성 방향성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 드리는 부분 외에도 또 여러분들 본인만의 논리가 있을 거기 때문에 자신을 믿고 좀 더 과감하게 그리고 좀 담대하게 자소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일단은 학교명 입력 불가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지 말라는 거는 절대 하지 말아라. 그 부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름 따뜻하게 환영을 해주셔가지고 자소서 작성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덜 부담을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1번 항목부터 지원 동기를 물어보니까 사실은 딱히 정말 명확하게 IBK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이 없지 않느냐, 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기업도 잘 알고 있으니까 역시나 여러분들 본인의 회사 선택 기준, 그리고 그러한 기준에 IBK가 부합한다라는 점만 잘 강조하시면 돼요. 예를 든다면, 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김치찌개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어떤 분들이 아니 김치찌개 말고 비빔국수도 매운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네, 맞습니다. 비빔국수도 맵습니다. 다만 저는 뜨끈뜨끈한 국물이 있으면서 매운 걸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 되잖아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뭐냐면, IBK만 유일무이하게 담아낼 수 있는 내용을 얘기한다?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부합되는 내용이 연결만 된다면 일단은 그 내용을 우리가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본인이 자소서를 작성했는데 이 기준에 왠지 다른 데도 포함이 되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은 계속해가지고 본인 답변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교하게 본인이 회사 선택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최대한 그 범위를 좁혀 나가면서 IBK가 그 기준에 포함된다라는 그 사례를 제시해 주는 것만으로도 일단 1번 항목은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완성을 할 수 있어요. 불안한 분들은 나름 또 이제 뭐 박람회나 아니면 직접 관련된 어떤 행사를 할 때 IBK 상담 부스에 찾아가가지고 뭐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그 외에도 뭐 점포를 직접 방문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경로로 IBK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을 좀 진행을 했고, 누가 보더라도 성의 있게 준비했다라는 좀 발품을 팔는 그런 노력들을 강조해 줌으로써 로열티를 조금 더 풍부하게 제시할 수 있겠죠. 지원 동기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회사 선택 기준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행해가지고 이 기업에 어떠한 기여를 하겠다라는 점까지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포부를 같이 제시해 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여기서 그 직무 수행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성까지 강조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항목에 이 직무 수행 능력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직무 수행 능력을 강조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만약 여러분들이 뭐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논리를 피게 된다면, 말 그대로 본인의 강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성과 중심으로 뭐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 논리의 흐름상.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건전한 회사 선택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거에 부합되는 IBK 기업은행의 사례를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 부분이기 때문에 로열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담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더 알고 싶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자,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경험했던 내용 바탕으로 표현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건 직업기초 능력 키워드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강점과 약점은 장점과 단점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장점과 단점은 성격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강점과 약점은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개발되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좋다라는 게 강민혁의 의견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소통 능력이 강점이다, 문제 해결 능력이 강점이다, 아니면 뭐 리더십이 강점이다, 아니면은 뭐 정보 수집 능력이 강점이다, 이런 것들은 다 직업기초 능력에 해당되는 키워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강점이나 약점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IBK 기업은행의 핵심 가치 중에 뭐 소통과 협력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협력도 강점으로 얘기할 수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강점과 약점이기 때문에 지금 지원자님에 대해 더 알고 싶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지원자를 잘 알려면 강점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약점까지 두루두루 봐야 되는 거니까 별도의 소제목으로 구분을 하셔가지고 강점 관련, 그 다음에 약점 관련 이런 식으로 반반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점이기 때문에 불리하니까 좀 분량을 좀 줄이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반반 쓰세요, 여러분들. 자, 약점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셔야 되겠죠. 단 극복을 완료하면 그건 더 이상 약점이 아닌 겁니다. 극복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측면, 이전보다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측면은 오케이. 하지만 이게 약점이 이제 강점이 되었다. 그럼 그건 이제 약점이 아닌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항목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부분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자, 약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든다면 뭐 지원 직무에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은 뭐 약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모든 약점은 또 지원 직무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 치명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 분명히 마이너스로 작용되는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저는 리더십이 약점이다, 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막 통솔하거나 뭔가 이런 거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어서 좀 보완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행원으로 지원했을 때 막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키워드 자체가 직무에는 치명적이지 않은 약점이기 때문에 나 무조건 이런 걸 선택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접근하시는 게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원자의 약점이 의사소통입니다, 우리 지원자의 약점이 팀워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감안하시되 정말로 보완을 잘 하고 있는 여러 경로로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얻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항목에 대한 부분 볼게요. 어떠한 노력과 구체적인 준비를 기울이셨는지 편안하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막 편안하진 않아요. 그렇죠? 이 질문이 사실 그렇게 편안한 질문은 아니죠. 일단 타 항목의 직무 수행 능력, 즉 직무 관련된 지식, 스킬, 경험에 대한 부분이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1순위는 직무 수행 능력을 우선 고려해라 라는 게 제 제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뭐 고객 지향적인 마인드라든지 아니면 뭐 금융 상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본인의 어떤 강점을 좀 개발했다라든지 가능해요. 근데 이미 앞부분에 강점이나 약점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강조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타 항목을 고려했을 때는 직무 수행 능력 이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부각했으면 좋겠다. 산업에 대한 이해, 기업에 대한 이해, 직무에 대한 이해, 특히 직무 관련된 부분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직무 관련 지식, 스킬, 경험을 꾸준하게 쌓아왔는지 역량의 발전 단계가 강조될 수 있도록 특히나 보여주실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또 여러분들이 좀 기술하실 수 있겠죠. 이 직무 수행 능력이라고 해서 뭐 현직자만큼 전문성을 내놓으라는 거냐,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신입의 입장에서 그래도 나름 직무를 이해하고 직무에 필요한 지식을 그래도 점진적으로 쌓아가고 그 지식을 경험에 적용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준비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IBK의 어떤 행원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지식이 필요하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이제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끄집어 와가지고 나는 타 은행 대비해서 IBK에 더욱더 필요한 지식이자 아니면 기술이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전문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부분들을 더욱더 의도적으로 쌓고자 집중적으로 노력해야겠다, 뭐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강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4번 항목에 대한 부분이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아마 우리은행에서도 이러한 질문을 줬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좋은 질문이다 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면접에서 여러분들한테 성격의 단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준비한 거 얘기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합니까? 당연히 준비한 거 얘기하겠죠? 그건 여러분들의 단점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官어떻게 질문하냐면은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지원자의 성격의 단점은 뭔가요? 혹은 우리 지원자가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그러한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이렇게 하면
본인이 준비한 게 아니라 정말 솔직하게 본인의 단점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평가자는 이와 같이 간접적으로 질문하는 방식을 취할 때가 있어요. 이 질문도 돌고 돌아서 우리 지원자는 왜 은행원 선택한 거예요? 그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렇게 뭐 부각할 필요는 없는데 간접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이라는 산업 그리고 행원이라는 이 직무 이거를 왜 선택했는지를 그래도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진솔한 지원자의 모습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본인이 1번 항목에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IBK 지원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직업을 갖고 싶을 때도 사실은 뭐 예를 든다면은 식품기업에서 뭐 영업을 하는 그런 직업을 좀 갖고 싶다. 그 이유가 저는 그 영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더욱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앞부분에서도 우리 지원자가 강점을 발휘하는 기준에 맞춰가지고 행원을 선택한 거잖아요. IBK를 선택한 건데 여기서도 다른 직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뭐 100% 끼워 맞출 필요는 없는데 말 그대로 모순되는 부분을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1번에서는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걸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는 강점과 관련 없이 가능성만 있는 약간 그런 직업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좀 한번 해보고 싶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좀 약간 앞뒤가 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만 좀 주의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솔하게 그래도 접근하는 게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번 항목과의 큰 방향성에서 모순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라는 점 감안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이제 보내주신 분이 있어서 좀 내용을 좀 보니까 뭐 접근을 좀 잘하신 것 같아요. 과거에 본인이 이제 이러한 업무를 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질문이 우리 지원자에게는 어떤 직업을 갖고 싶었는지 과거형일 수도 있고 뭐 지금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는데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중고 신입으로 퇴사한 다음에 아마 지금 행원으로 지원하는 분인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자주 뵙는 분이에요. 온라인상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꼭 합격을 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제가 생각이 좀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과거에 내가 이런 걸 희망했었다. 가능합니다. 과거형이라도. 왜냐하면 고객 만족을 위해 영업 전략을 실행한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이게 왜 의미 있는 일인지 그 이유는 좀 보완을 좀 해주셔야 되고 이 내용과 1번 항목의 어떤 일관성 그런 부분들은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그 일에 어울리는 사람이 생각한다. 이 친구 역시나 소제목을 잘 잡고 있어요. 물어본 게 2가지이기 때문에 구성을 이렇게 2가지로 접근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고객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한 역량이 있다. 자, 고객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한다. 그 안에 새로운 시도의 상품 레이아웃을 했다. 나와 있죠. 2번째, 목표 달성을 위한 혁신사고와 악착같이 해낸다. 제가 보니까 이게 약간 같은 뜻처럼 느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고객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한다. 악착같이 해낸다. 같은 뜻 아닌가요? 새로운 시도의 상품 레이아웃, 목표 달성을 위한 혁신사고. 같은 뜻 아닌가요? 무슨 뜻이냐면은 요거와 오히려 요거가 좀 일치되고 요거와 요게 좀 일치돼요. 그래서 약간은 이렇게 본인의 어떤 강점들을 연결하셔가지고 접근하시는 거 거기에 또 성과도 명확하니까 강조 가능한데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좀 더 짜임새 있게 통일성을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너무 유사한 역량이 그냥 다른 사례에 반복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첫 번째와 2번째라고 얘기하기에는 말 그대로 좀 연결성이 좀 미흡하다. 오히려 연결되는 부분과 이 부분을 합치시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좀 더 연결하시는 게 방향성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면접에서 그럼 너 계속 여기서 일하지 왜 왔냐 이렇게 공격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충분히 궁금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뭐 퇴사를 했던 아니면 내가 퇴사하지 않고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러한 일이든 평가자는 분명히 그러면 거기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라는 건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럼에도 행원으로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게 명확하고 본인이 이 분야에 좀 더 적합하다라는 다른 이유가 좀 있다. 그러면 얘기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원자는 김치찌개 말고 좋은데 그거 말고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어떤 거 먹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부대찌개 먹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왜? 부대찌개도 약간 김치도 좀 들어가고 맵잖아. 근데 면접관이 아니 그럼 계속 부대찌개 드시지 왜 김치찌개 먹으려고 해요? 아니 부대찌개도 좋은 건 맞는데 저는 매우면서도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칼칼한 게 좀 강한 그런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렇군요. 넘어가는 거거든요. 굳이 여러분들이 부대찌개 얘기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김치찌개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 걸 공격받을 거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사업가 괜찮아요. 그 이유만 명확하다면. 사업가 본인이 창업을 한다? 괜찮습니다. 괜히 뭐 창업한다라고 해서 나중에 이런 뭐 창업에 나가는 거 아니냐 꼭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럼 기업은행을 선택한 이유만 명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그렇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빠르게 여러분들 살펴봤고요. 자소서 첨삭 많이 요청하시면 제가 많이 이렇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의외로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차후에 여러분들 또 다른 은행들, 다른 기업들 진행할 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